엄마, 엄마, 두고 안 가. 절대 안 가. 검은 고급차 앞에서 한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여자의 옷을 움켜쥔 채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10년. 10년을 함께한 아이를 지금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차림의 남자들이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재벌가의 손주 오조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골 노처녀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치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아이는 산골에 버려졌을까요? 그리고 이 여자와 아이는 정말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둥이의 짖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 날카롭고 어딘가 공포에 질린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검둥아, 검둥아, 조용히 해. 여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개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해졌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달아나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결국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눈보라가 거세게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검둥아, 뭐 하는 거야? 마당 한가운데 묶여있던 검둥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뒷산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개의 목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뒷산 쪽으로 가려는 듯 했습니다. 여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검둥이는 지난 1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혼자 사는 여자에게 검둥이는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검둥이가 저렇게 이상하게 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있나? 여자는 두꺼운 속옷을 걸치고 등불을 챙겼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에 나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검둥이의 행동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둥아, 무슨 일이야? 여자가 다가가자 검둥이는 더욱 미친 듯이 뒷산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순간 검둥이가 눈밭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검둥아, 어디가? 여자는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여자는 검둥이를 따라 눈밭을 헤쳤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등불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눈보라에 꺼질까봐 손으로 가렸지만 바람은 거세기만 했습니다. 검둥이의 울음소리가 앞에서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저 멀리 달려갔을 텐데 오늘은 여자가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여자를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검둥이가 소나무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콩콩, 콩. 검둥이는 소나무 아래 눈더미를 향해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눈을 미친 듯이 긁어냈습니다. 거기 뭐가 있어? 여자는 등불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눈더미가 점점 파헤쳐졌습니다. 검둥이의 발톱이 눈을 휘젓고 하얀 눈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하얀 천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던 하얀 천보따리가 검둥이의 발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대자 천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아기 손만한 새하얀 작은 손이 천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으악! 여자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열자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죽었나? 여자는 황급히 아기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여자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검둥아, 빨리. 여자는 아기를 꼭 안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검둥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 여자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등불 하나만 켜져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여자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기를 온돌 위에 눕혔습니다. 따뜻하게 빨리 따뜻하게 해야 돼. 손이 떨렸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15년을 혼자 살았지만 아기를 본 적도 돌본 적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담요를 여러 겹 깔고 아기를 감쌌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문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뒷문은 분명 잠가뒀습니다. 나가기 전에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서 뭔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쓱쓱 마치 무언가가 기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자는 부엌 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뒷문 쪽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쓱쓱쓱 여자는 등불을 들고 천천히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문지방에 묻어있는 검붉은 핏자국을요. 그리고 눈밭에 찍힌 이상한 발자국을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발톱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발자국은 뒷문에서 시작되어 집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집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방에서 아기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칼을 꽉 쥐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기는 담요 속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닫아뒀던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 눈밭에는 또다시 그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둥이가 창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컹컹컹, 캬앙앙. 여자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요? 왜 눈밭에 버려져 있었나요? 그리고 그 발자국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밖에서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아기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아기의 몸을 닦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파란 입술, 보랏빛 손가락. 동상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제발, 제발 사라져. 온돌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담요를 여러 겹 더 덮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고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검둥이는 방문 앞을 지키며 밖을 경계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만 하면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랗던 입술이 연분홍빛으로 변했습니다. 보랏빛이던 손가락도 재색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힘차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아이인데 그저 이 작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 듯 했습니다. 젖을 먹여야 하는데.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아니 쌀뜨물이라도. 부엌으로 달려가 쌀뜨물을 데웠습니다. 1000조각을 적셔 아기 입에 대자 아기가 쪽쪽 빨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조금씩. 한참을 그렇게 먹인 끝에 아기가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오똑한 코, 긴 속눈썹. 참 예쁜 아기였습니다. 넌 대체 누구니? 여자는 아기를 온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싸고 있던 하얀 천을 펼쳐봤습니다. 천은 비단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재질의 보통 사람은 쓸 수 없는 비단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아이로구나. 그리고 천구석에 뭔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작은 문양이었습니다. 학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이건 가문의 문장인가? 여자는 천을 접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의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바람은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발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소나무까지 갔다 온 자신과 검둥이의 발자국, 그리고 그 이상한 발자국들. 뭐가 아기를 데려온 거지. 여자는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둥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자는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뒷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을 향해 내려왔다가 소나무 근처를 돌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이상한 발자국만이 눈밭에 찍혀 있었습니다. 발가락이 길고 발톱 자국이 선명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지? 여자는 소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아기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눈을 헤집어 보니 그 밑에 또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털이었습니다. 하얀 털 몇 가닥이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개털도 아니고 짐승털도 아닌 이상하게 부드러운 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여자는 털을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을 받자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보통 짐승의 털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 아이를? 그때였습니다. 으르르. 검둥이가 갑자기 뒷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들고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하얗고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둥이가 짖으려 했지만 여자가 재빨리 주둥이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검둥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아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꽁꽁 잠그고 창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곁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넌 대체 어디서 온 거니? 여자는 아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한밤중 깊은 산속 사람의 발자국 하나 없는 곳에서 발견된 아이. 그리고 그 이상한 발자국과 하얀 털.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기를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누가 널 보낸 걸까? 여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여자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멎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여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데려왔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아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늘이 나한테 맡긴 아이구나. 여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온 세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키울게. 내가 키울게. 여자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검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방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요. 그날 아침 눈 덮인 산골 외딴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이곳까지 올 거라는 것을. 그날이 오기까지 여자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와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는 것. 검둥이가 낮게 한번 짖었습니다. 마치 맹세하는 것처럼. 나도 함께 지키겠다고.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슬픔, 안도, 계산, 그리고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개봉은 언제입니까? 한 중년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3일 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0년 전 사고건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후계자로 점찍혔던 장남 내외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차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폭발했고 시신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왜 지금? 유산 정리 과정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법무팀의 의견입니다. 비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장남 내외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가 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주? 한 여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사고 2주 전에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소실됐겠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 살던 주민의 증언입니다. 사고 당일 장남 내외가 아기를 차에 태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일 아침 장남 댁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가 아기를 차에 태우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아기는 어디 있었단 말인가? 모릅니다. 하지만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5년 전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맑은 눈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설마 목에 주목하십시오. 사진을 확대하자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학 2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문양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이 맞습니다. 대대로 적장손에게만 물려주는 가보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겁니까? 그냥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제작처를 확인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100년 전 프랑스에서 특별 제작된 것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노인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비틀거리며 회사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진이 촬영된 마을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이미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더 조사하십시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이나 지났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찾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 것이 형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비서는 홀로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 환한 미소. 넌 누구니? 비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비서는 팀을 꾸렸습니다. 사설 탐정 3명, 전문 조사원 2명, 그리고 현지 안내인 1명. 강원도 산간 지역을 샅샅이 뒤지십시오. 10년 전쯤 갑자기 나타난 아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혼자 사는 여자가 키우는 아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탐정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목걸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 목걸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탐정들이 떠났습니다. 비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있을까? 10년 전 사고. 비서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 장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사고가 났어. 차가 전복됐어. 아내는 장남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이는 어디 갔어? 찾을 수가 없어.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하지만 그 다음 날
장남은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였습니다. 차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고 폭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산을 헤맸다는 것을,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 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을을 세 곳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후 두 번째 보고, 5곳을 더 조사했습니다. 한 곳에서 이상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무슨 증언입니까? 10년 전 폭설이 내리던 날 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 한 여자가 눈밭에서 아기를 주워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도 거의 교류하지 않으면서요. 비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탐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마을 근처 깊은 산속 어딘가에 산다고 합니다. 비서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그 마을로 가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사흘 후 비서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긴 산길을 지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의 방문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비서가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10년 전 이 근처에서 발견됐을 아이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는 모른다니까요. 한 노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시오. 여기엔 당신이 찾는 아이 같은 건 없소. 하지만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산 너머 외딴 집이 있어요. 외딴 집? 거기 여자가 혼자 살아요. 아이 하나 데리고. 비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가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산 너머.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왜입니까? 그 아인 이제 저 여자의 아이예요. 진짜 엄마보다 더 잘 키웠어요. 목숨 걸고 키웠다고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그냥 두세요. 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합니다. 다음 날 새벽 비서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1시간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외딴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서 한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혼자 살다가 애를 주었다고? 어디서 낳는지도 모르는 애를. 마을 우물가에 모인 여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업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들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하나같이 차갑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기, 물 좀.
흥, 제 새끼도 아닌 걸 업고 다니면서 한 안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남정네랑 바람나서 낳은 거 아니야? 그래서 출생신고도 못하는 거 아니고? 아,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럼 뭐야? 하늘에서 떨어졌어? 여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눈보라 치던 밤, 이상한 발자국과 함께 나타난 아기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게 뻔했습니다. 물이나 빨리 길어가. 우리도 써야 한다고. 여자는 황급히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가 끙끙거렸습니다. 쉿, 괜찮아. 곧 집에 가자.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집에 도착해 아기를 내려놓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허겁지겁 쌀뜨물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쌀뜨물로는 부족했습니다. 젖이 필요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을에 가서 젖을 구걸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까 그 여자들의 눈빛을 보면 안 돼. 절대 안 돼. 여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그때였습니다. 야옹, 검둥이가 뭔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산짐승이었습니다. 작은 토끼였습니다. 검둥아, 검둥이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자는 토끼를 잡았습니다. 토끼를 여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이걸로 뭔가 만들라는 듯이요. 평생 짐승을 잡아본 적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를 삶아 국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에 적셔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아기가 쪽쪽 빨았습니다. 그래, 조금씩, 천천히.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기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여자는 아기 곁에 누웠습니다.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먹고 살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 포기해야 하나? 마을 입구에 아기를 두고 올까요? 누군가 발견해서 제대로 된 집으로 데려갈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여자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난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왜일까요? 이 아이를 처음 본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벌써 아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키울게. 여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캤습니다. 약초를 캤습니다. 그리고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나물이요. 싱싱한 나물. 하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야? 1,000원입니다. 비싸. 500원. 그럼 800원. 아이고, 장사도 못하네. 500원 아니면 안 사. 결국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아기 옷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품팔이라도 해야 하나. 여자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일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장님이 여자를 훑어봤습니다. 자네,
그 외딴 집에 사는 네, 일이 필요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아이는 없고 일하겠습니다.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게 안 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만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와. 밭일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여자는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밭을 맸습니다. 김을 맸습니다. 풀을 뽑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서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해가 지고 나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이장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하루 품삯이 원래 그래. 아기 업고 일해서 일도 더디고. 이 정도면 봐준 거야.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니, 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품팔이 하느라 끼니를 거른 탓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여자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검둥아, 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검둥이가 다가와 여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위로하듯이요. 그날 밤 여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벌어야 해. 더 일해야 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캤습니다. 5시에 품팔이를 갔습니다. 저녁에는 빨래를 받아 했습니다. 밤에는 집신을 삼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밥은 하루에 1끼. 하지만 아기만큼은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냐? 죽어라 일만 해. 그 애가 뭔데 저렇게까지. 제 자식도 아니면서.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볼이 통통해졌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여자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웃어줘. 3달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잘한다. 6달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뒤집기를 했습니다. 대견해. 정말 대견해. 1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여자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 엄마야. 내 엄마.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출생신고는 여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5살 된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맑은 눈, 환한 미소, 통통한 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천천히 뛰어. 넘어진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월은 여자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아이가 들꽃을 꺾어왔습니다. 예쁘지? 응, 예쁘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만 여자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간질간질. 하하, 우리 예쁜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검둥이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털도 희끗희끗해진 검둥이였지만 여전히 아이를 지켰습니다. 검둥이도 사랑해. 아이가 검둥이를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세상이었습니다. 아이, 검둥이, 그리고 이 작은 집.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여자는 홀로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데리러 오면 어쩌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이상한 발자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이의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엄마. 문득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앉아? 엄마가 없어서 무서웠어. 아이가 여자에게 안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우리 계속 함께 있지? 아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마을 아줌마가 그랬어. 나는 엄마 진짜 딸이 아니래. 주워온 애래. 여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넌 하늘이 엄마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선물? 응.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하늘이 너를 보내줬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야. 진짜? 진짜. 너는 엄마의 전부야. 엄마의 세상이야. 아이가 여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니야. 절대 안 돼. 여자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누가 와도 절대 안 보내. 다음 날 여자는 마을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여자를 인정했습니다. 고생하며 아이를 키우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쌀 좀 주세요. 예, 얼마나? 10킬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시 사람 같았습니다. 네, 이 근처에 혼자 사는 여자가 아이를 키운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여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구 말씀이신지. 10년 전쯤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키우는 여자요. 출생 신고도 안 된. 모릅니다. 가게 주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돌아가세요. 하지만 없다니까요. 빨리 나가세요. 남자가 나가자 가게 주인이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빨리 가.
저 사람들이 내 아이를 찾고 있어. 네. 서울서 온 사람들이야. 며칠 전부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어보고 다녀. 너희 집도 곧 찾아낼 거야.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떡하죠? 숨어. 당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벌어줄게. 감사합니다. 여자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응.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밤 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올까봐,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절대 안 돼. 여자는 아이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서 검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찾아온 건가? 검둥이의 으르렁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끄고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한 남자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찾아온 거야. 드디어. 여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아이가 여자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쉿. 조용히. 여자는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뒷방으로 숨었습니다. 검둥아, 조용히. 하지만 검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계십니까?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하지 마.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자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라. 제발 가라. 하지만 남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있죠? 여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주운 아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키우고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우리가 찾는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키운 아이라고. 문 열어주십시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아이라면 사과하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여자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여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여자는 결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대문 앞에 선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비서실의 김민수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성그룹?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속에서만 살아온 여자가 어떻게 대기업 이름을 알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이 근처에서 아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아이가 우리 회장님의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주, 라니, 10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 내외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가 실종됐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는 학 2마리 문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이 목걸이는 우리 집안의 갑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본 적 있습니까? 여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 그 목걸이는 지금 집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발견했을 때 함께 있던 목걸이였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제발. 남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의 혈육이라면 남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데려가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받아야 할 재산이, 누려야 할 삶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내가 키운 아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우셨다는 것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혈육은 혈육입니다. 아이에게는 진짜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진짜 가족?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난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밥 굶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키웠다고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뭐 했어요? 그 귀한 혈육을 찾지도 못하고 10년이나 내버려뒀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데려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기엔 당신이 찾는 아이 없어요. 하지만 없다니까요. 여자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자 아이가 방에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이의 맑은 눈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유진이요. 한유진. 유진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넌.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여자는 아이를 뒤로 숨겼습니다. 가세요. 당장 가라고요. 보여주세요. 남자가 간절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목걸이를, 그 아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보여주세요. 그것만 확인하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신 눈빛이 말하고 있어요. 그 목걸이가 있다는 것을. 여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학 2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은빛 목걸이. 여자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끝이야. 아이를 잃게 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목걸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남자가 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아. 이게 맞아. 남자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여자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일치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모셔가야 합니다. 서울로. 안 돼요.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난 안 가. 엄마랑 여기 살 거야. 아이가 여자에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엄마, 나 안 가. 절대 안 가.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아이한테 설명할 시간을.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검사 결과도 나올 겁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남자가 떠났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안 가. 응. 엄마도. 보내기 싫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검둥이가 다가와 둘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그 서류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치한다는 것을.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내일 아침.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여자는 아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 응, 가야 해. 왜 가야 하는데? 너한테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음식. 필요 없어. 난 엄마랑 여기가 좋아. 알아. 엄마도 알아. 여자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 너를 위해서. 마지막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이 트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 차림의 남녀였습니다. 세련되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한 여자가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한유진이라는 아이가 사는 곳이
이 근처라고 합니다. 비서 김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서울서 온 사람들이래. 유진이 때문에. 드디어 찾아온 거구나. 여자는 집 마당에서 아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아이가 대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유진아.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와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둘 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위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 한태준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 한태희입니다. 회장님. 여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한태준은 아이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가.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듯 여자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형님을 닮았어.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내 이름이 유진이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내 삼촌이야. 삼촌?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의 동생이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한태희가 다가와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목걸이. 하지만 학 두 마리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 목걸이. 한태희가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교환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네. 이 아이가 형님의 조카입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태준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유진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셨습니다. 여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을. 하지만 이제는 한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 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요? 제 형님, 한태상과 형수님은 10년 전 겨울 이 근처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알려졌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기업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이 걸린 곳이죠. 그리고 형님은 당연히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선대 회장님의 다른 형제들, 그들의 자식들, 모두가 그 자리를 노렸습니다. 한태희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제거라니. 10년 전 그날
형님 내외는 이 근처 별장으로 휴가를 왔습니다. 갓 태어난 유진이와 함께요. 한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차에 손을 댔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위험한 산길로 유도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형님의 차는 커브길에서 미끄러졌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차는 폭발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한태희가 말했습니다. 차에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죠. 우리는 폭발로 인해 소실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유모가 있었다는 것을요. 유모? 네. 정순애라는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에 평생 우리 집안을 섬겨온 사람이었죠. 한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유진이를 살렸습니다. 어떻게요? 사고 직전 순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님이 운전하시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순애는 형님께 외쳤습니다. 차를 세우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순애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유진이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여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순애는 눈밭에 떨어졌고 차는 그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유진이를 꼭 안고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한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순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유진이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체온은 떨어졌습니다. 한태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진이를 소나무 아래에 숨겼습니다. 눈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유진이를 감쌌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검둥이가 찾아낸 아기, 그 아기를 그곳에 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동사였습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유진이에게 입혔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살린 거군요. 네. 순애가 없었다면 유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한태준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얼어 죽었을 겁니다. 순애가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를 당신이 10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한태준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범인은 잡혔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입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돌아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진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니까요. 위협?
유진이는 형님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던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여자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습니다.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한태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유진이를 모셔가야 합니다. 서울로. 여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아니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태준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헤어지는 건 너무 가혹하죠. 일주일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동안 유진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후 여자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는. 여자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유진아,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여자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애 씨,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아이를 저도 잘 지켰어요. 이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인가 봅니다. 검둥이가 여자 곁에 앉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요. 그날 밤 여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조심해. 한태산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이미 통제를 잃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브레이크가. 순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뒷좌석에서 유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한태산의 아내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차는 산길을 미끄러지며 내달렸습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커브다. 한태산이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순애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뭐 하는 거야? 유진이를 지켜야 합니다. 순애는 유진이를 아내의 품에서 빼앗았습니다. 안 돼, 순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애는 유진이를 꼭 안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순애의. 한태산의 외침이 눈보라에 묻혔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눈밭에 떨어졌습니다. 으윽,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품 안에 유진이가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순애는 유진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순애는 돌아봤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유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다리로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 순애는 한 발 한 발 눈밭을 걸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추운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유진이를 감쌌습니다. 눈보라가 순애의 몸을 때렸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마을까지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유진이를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과 어둠뿐이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유진아. 순애는 유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꼭 담은 입술, 떨리는 작은 손.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했어. 순애는 평생 한태산 집안을 섬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모로 들어와 한태산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한태산에게 순애는 유모이자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킨다. 유진아, 살아야 해. 순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소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거기. 순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나무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눈을 파헤쳤습니다. 움푹 파인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여기는 조금 따뜻할 거야. 순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유진아, 누가 널 발견해 줄 거야. 순애는 옷으로 유진이를 감쌌습니다. 몇 겹이고 감쌌습니다. 제발 사라져. 유진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옷에 감싸져 따뜻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순애는 눈으로 유진이를 덮었습니다. 완전히 덮어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누가 발견해줘. 제발. 순애는 유진이 곁에 누웠습니다. 눈보라가 순애의 몸을 덮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유진이를. 순애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얗게 쌓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수색대가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눈에 파묻힌 채 얼어있는 순애를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입니까? 아니요. 이미 경찰이 순애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동사입니다. 옷도 거의 벗겨진 상태로 왜 옷을 벗은 거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애가 왜 옷을 벗었는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순애의 시신은 마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한태산 가족과 함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주인을 따르려 했군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순애는 주인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 소나무 아래 눈 속 깊은 곳에 순애가 지킨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여자의 개가 그 소나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손, 하얗고 차가운 작은 손이 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개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순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한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치율 99.9%. 맞습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유진 양은 한태산 회장님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형님의 아이가 살아있었어. 1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한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유진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상속? 유진이는 한태산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태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합계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네. 유진이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 중 하나가 됩니다. 한태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 물론입니다. 한태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유진이가 돌아오면 한성그룹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노리던 사람들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한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한태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미 보안팀을 구성했습니다. 24시간 경호, CCTV, 보안 시스템 모두 최고 수준으로. 그리고 유진이가 살 곳도 준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학교는 국제학교로 보낼 생각입니다. 영어 교육도 시키고.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유진이는 아직 10살밖에 안 됐어.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후계자로 키울 수 있습니다. 후계자. 한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 아이야. 후계자 따위 생각하지도 못할 나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태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5조 원의 상속자, 한성그룹의 주인. 그게 유진이의 운명입니다. 한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태주는 다시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여자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삼촌 왔어. 아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태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한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서울로 모셔가야 합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행복할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 행복할까요? 한태주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밥 한 끼 굶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유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그게 진짜 최선 아닌가요? 한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전 단지 여자가 집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여자는 유진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너는 엄마 진짜 딸이 아니야.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0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엄마가 널 발견했어. 눈 속에 버려진 널. 그래서 엄마가 키웠어. 10년 동안.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내 진짜 엄마는 돌아가셨어. 너를 지키려다가. 여자가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했어. 아니, 진짜 딸보다 더 사랑했어. 엄마, 이제 넌 서울로 가야 해. 내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싫어. 난 안 가. 엄마랑 여기 살 거야. 안 돼. 여자가 유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는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어.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음식. 필요 없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유진아, 엄마가 진짜 엄마야. 나 낳은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나 키운 사람이 엄마야. 유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날 버리지 마. 여자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보내기 싫어. 너무 싫어.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야 해? 응, 가야 해. 엄마는 날 잊을 거야? 절대 안 잊어. 평생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유진이가 여자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엄마 절대 안 잊을 거야. 한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갈 시간이야. 하지만 유진이는 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 엄마 두고 안 가. 유진아.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태준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안 돼. 엄마, 엄마. 유진이가 울부짖으며 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한태준은 유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더욱 세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두고 안 가. 절대 안 가. 유진아. 제발. 여자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가야 해. 너를 위해서. 필요 없어. 나 서울 안 가. 좋은 집도 싫어. 엄마만 있으면 돼.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아이, 저렇게까지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연하지.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할머니가 한태준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저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소? 네. 돈, 좋은 집, 좋은 교육.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오. 저 아이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요. 저 여자를 보시오. 10년 동안 혼자서 저 아이를 키웠소. 밥 굶으면서도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오? 한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요. 저 여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유진이 먹일 것 하나라도 더 벌려고 한겨울에도 산에 올라가 나물 캤어요. 손이 얼어서 피가 나도 우린 처음엔 의심했어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이젠 알아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걸. 한태준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울면서도 여자를 놓지 않는 유진이를. 엄마, 엄마.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한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김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사회? 네. 유진 양의 상속건으로. 지금? 네. 서둘러 올라오시라고 합니다. 한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그는 유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갈 순 없어. 하지만 회장님, 김비서,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카는 저 아이 하나뿐이야.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으면 상속도 회사도 다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결정했어. 한태준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김선혜 씨. 한태준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요? 유진이와 함께 서울로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자는 눈이 커졌습니다. 네. 유진이한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을 대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전
법적으로 보호자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유진이를 키웠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법원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당신이 유진이의 법적 보호자라는 것을.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됩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한태준이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이죠.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같이 갈 수 있어? 그래, 같이 가자. 여자가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절대 안 떠나. 평생 함께 있을 거야.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가 약속해.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유진이도 선이도 행복하겠구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일주일 후 여자와 유진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처음 보는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런가 봐. 여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산골에서만 살던 여자에게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 내 방이래. 유진이가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넓다. 엄마, 같이 자자. 그래, 같이 자자. 여자는 웃었습니다. 집이 어디든 환경이 어떻든 유진이와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유진 양의 상속건으로 모였습니다. 한태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한유진 양은 한태산 전 부회장의 친딸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데 법적 보호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법적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김선혜 씨입니다. 한태준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유진이를 키워온 분입니다. 하지만 혈연도 아닌 사람이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저희 집안은 김선희 씨를 인정합니다. 유진이의 어머니로. 이사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태준은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입니다. 한태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유진이의 법적 보호자라는 것을 명시한. 그리고 한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십시오. 이렇게까지 당연한 겁니다. 한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유진이의 어머니이자 저희 집안의 일원이죠.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 밤 여자는 유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별이다. 별. 저기, 저 반짝이는 거. 유진이가 가리킨 곳은 별이 아니라 빌딩의 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별이네.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여자는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던 그날, 검둥이가 찢어대던 그날, 눈밭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 그 아이가 이제 여자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낳지 않았지만 10년을 품어 키웠다. 여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 유진이가 여자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해, 유진아. 정말, 정말 사랑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곁에 있으니까요.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